한밤중 응급실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데 그 뒤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형님 건드리기만 해봐라. 한 조폭이 간호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자 병원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환자들은 불안해하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구석진 자리로 피했고 노인 환자는 지팡이를 움켜쥐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여의사는 조윤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침착하게 수술용 고글을 쓰고 장갑을 끼더니 조폭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시키세요. 살리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조폭 중 하나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명령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지만 윤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과 다른 의료진들이 상황을 정리하러 들어왔지만 모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던 거죠. 반면 윤정은 평정심을 완전히 유지한 채 환자의 맥박을 재고 상처를 살펴보며 수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윤정의 진단에 간호사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윤정의 침착한 모습에 조금씩 기세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윤정의 말에 간호사들이 서둘러 들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도 어쩔 수 없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조폭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수술실 안에서 윤정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메스를 잡은 손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고 출혈 부위를 찾아내는 것도 신속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윤정의 침착한 모습에 안도하며 수술을 도왔습니다. 지혈 완료했습니다. 윤정이 말하자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수술이 끝났거든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봉합하고 수술복을 벗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조폭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조폭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조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해요. 윤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폭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윤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특수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707특임대의 특수 인식 문신이었습니다. 조폭들의 눈이 일순간 커졌습니다. 저거 진짜네. 그거 우리 쪽에서도 두려워하는. 한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707특임대는 조폭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지는 부대였거든요. 윤정은 조폭들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전 예전에도 사람 목숨 지키는 쪽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순식간에 자세를 바꿨습니다. 윤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병원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윤정의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펼쳐집니다. 20대 중반의 윤정은 707특 임대에서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 그리고 정신력을 시험하는 각종 시험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윤정은 부대에서 최초의 여성 조교였습니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아니 때로는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동료들도 윤정의 실력을 인정했고 상급자들도 윤정을 신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우는 윤정의 가장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대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죠. 정우는 항상 윤정을 든든한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위험한 폭탄 제거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적의 기지에 침투해서 폭탄을 해체하는 임무였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적의 감시도 삼엄했습니다. 윤정아, 넌 먼저 빠져. 나는 이걸 끝까지 해체해야 해. 정우가 마지막 순간에 윤정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정우는 윤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윤정은 정우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내가 더 빨리 의학을 알았더라면. 윤정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투력을 갖춰도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 윤정은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짓눌려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결국 전역을 선택했고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전역 후 몇 년간 윤정은 방황했습니다. 정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겠어. 30 중반의 나이에 윤정은 의대 입학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윤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밤새워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보내며 오직 의학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정의 늦은 도전을 의아해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어? 의대는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윤정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의대에서도 윤정의 성실함과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 때도 윤정은 병원에서 실습하고 의학 서적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의대 동기들은 윤정의 진지한 모습에 때로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윤정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점점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시절 윤정은 가장 힘들다는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밤새워 일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손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마침내 윤정은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동료들과 환자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수술이 끝난 후 병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폭들은 윤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병원 직원들은 윤정의 정체를 알게 되어 놀라워했습니다. 후배 간호사 한 명이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대단한 경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몸을 보고 과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병원장도 윤정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정이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성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죠. 윤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경력을 숨기고 계셨다니.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환자를 잘 돌보는 것이죠. 윤정의 답변에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윤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윤정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윤정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료 의사로서 존중했고 윤정 역시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과거가 밝혀진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했죠. 정우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윤정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조폭 두목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자 윤정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두목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의사예요. 근데 예전엔 적들을 제압하던 사람이었죠. 두목은 윤정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니 감사함과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짜 큰 실례를 범했네요. 두목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사과였죠. 하지만 윤정의 정체를 알고 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윤정은 두목의 사과를 받고도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무서워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하세요. 두목은 윤정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목의 약속에 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폭들도 윤정을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거칠게 굴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윤정은 조폭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 병원에서 환자가 아닌 깡패로 다시 보이면 내 손으로 경찰서까지 동행시켜 드릴게요. 조폭들은 말없이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의 말에는 장난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윤정은 입원 중인 조폭 두목의 병실을 회진하러 갔습니다. 두목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고 병실에는 어린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목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아이에게 다가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읽고 싶을 때 읽으세요. 사람은 어떤 길에서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책을 받아들고 윤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래요. 윤정은 아이의 말에 처음으로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윤정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목은 아들과 윤정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정이 건넨 책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두목은 윤정에게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들분 잘 키우시고요. 두목과 조폭들은 병원을 떠나며 윤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의 거친 기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응급실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실려왔고 윤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손을 씻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윤정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윤정은 손을 씻으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든든한 거겠죠? 맞아요. 정말 든든해요. 간호사의 말에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윤정은 잠시 정우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정우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윤정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수술실 문이 닫히며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윤정의 손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치유의 힘, 그것이 바로 윤정이 찾은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환자들이 평화롭게 치료받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살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윤정처럼 말이죠.